일단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뭐 VIP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명을 하려고 했다, 뭐 자기가 했다는 취지 녹취록이 이제 보도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그 이종호 씨 자체가 예. 그 녹취록 내용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다음 그리고 부인이- 자기는 뭐 대통령 부부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예. 그리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예. 라고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문자 온 걸 그냥 그 통화에서는 읽은 것이지 전달한 것이 예. 자기 얘기가 아니다. 예. 이런, 예. 그거는 뭐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 중이죠.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종호 씨 핸드폰을 갖고 통화 내역 조사하면은 금방 밝혀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허풍을 이종호 씨가 떤 거다.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예, 예.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 사실은 뭐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정치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뭐 유력 정치인하고 잘 안다, 뭐 식사했다,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 뭐 그 사람이 내 부탁은 다 들어준다, 뭐 이렇게 허풍 떠는 사람 많죠. 많고 이 예. 권성동이도 저 팔아먹는 사람이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예. 뭐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JTBC 보도 태도에 대해서 뭐 비판해야 됩니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JTBC 보도가 사실은 약간 뭐 공작적이거나 유착이라는 취지의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셨으니까 그게- 그걸 설명해 주시죠. 그게 예. 이제 JTBC가 처음에는 무슨 그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잖아요. 그 골프 뭐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를 한 번 하는데 어뢰에 누가 이제 주소 나겠다. 예, 예. 라고 이종호 씨한테 물으니까 이종호 씨가 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것이 무슨 임성근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호 씨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처음에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단톡방 내용을 보도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이 실명을 밝혔어요. 이제 왜? 이 사건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과 박정훈 대령은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박정훈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변호인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JTBC가 그 인터뷰한 변호인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걸 알면서도 변호사인 걸 알면서도 그냥 임명철의 C 변호사라고 이거는 보도 윤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만 이 변호사는 이 당사자 중에 하나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임은 밝혀둔다를 첨부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예. 그 단톡방 내용에 멤버 중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골프에 대해 불발이 됐고 예. 그러면 그거를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박정훈 대령 측에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딱 숨기고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변호사가 중립적인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예. 그걸 본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C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다라고 예. 밝히고 나서 갑자기 이 변호사가 자기가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예. 이거 좀 우습지 않아요? 예. 공익신고를 미리 했어야죠. 예.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저서야 공익신고를 하면서 자기 실명을 거론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식의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점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이제 그 이종호 씨가 뭐 VIP한테 얘기해서 저 임성근 사장 도와주겠다는 녹취 또 JTBC 또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 이게 단톡방이 작년 5월이고 예. 이게 8월 달인가 그래요. 8월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8월이에요 이게 예, 예. 그 저 녹취록 녹음이 된 시점이 예. 그러면은 그 보도는 금년에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예. 작년 5월이고 8월인데 금년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미 JTBC는 그 이종호 씨하고 통화를 했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단톡방 보도할 때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통화를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럼 이종호 씨 그 당시에 아마 부인을 했을 거예요. 예. 제 추정이에요 이거는. 예. 그럼 다 알고 났는데 그 이종호 씨의 반응에 대해서는 보도도 안 하고 딱 녹음 내용만 딱 녹취록 내용만 딱 보도를 하는 것도 저는 이건 취재 윤리 보도 윤리 어긋나는 보도 것이다.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유착이 된 것이다. 예. 정원 유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하신 다음에 JTBC 측에서 뭐 반론이나 뭐 연락을 해온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아. 예, 자신 있으면
언론이 무기가 얼마나 세요. 저를 공격했겠죠. 예. 잘못된 것이다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아까 이제 허풍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하던데 그 녹취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내년 되면 해병대 별넷이 생기는데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뭐 별셋을 시켜주고 뭐 굉장히 좀 디테일이 있는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현역 정치인이시니까 이를테면 뭐 해병대 사령관을 별넷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을 거친 3스타를 4스타로 어디 뭐 다른 보내는 그런 것부터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그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그 군의 장성수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현역 군인들이 군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있으니까. 현역 예. 군인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줄이고 있는 그런 마당이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군단도 여러 개 통합을 했습니다. 사단도 여러 개 통합을 예. 했고 그런데 해병대 병력 수가 얼마 안 돼요. 예. 거기 포스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도 이게 허풍으로 보인다 이거죠. 해병대 3스타를 어디로 보냅니까? 해병대하고 해군이 나는데 해군 참모총장으로 보냅니까? 공군 참모총장으로 보냅니까? 육군 참모총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보도에선가 기자가 나와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합참의 1차장을 4스타로 이제 하나 보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혹시 해병대 출신인 4스타를 보내려는 거 아니었나라는 취지 누가 얘기하길래 저는 들으면서 영 어색했거든요.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든 4스타든 가장 명예로운 자리지. 끝나고 별 달고 어디 가서 좀 차장하면 더 영전이고. 지관장을 하다가 어떻게 참모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차장은 그게- 참모인데.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고 그건 해병대를 모독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해병대가 뭐 하여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병대끼리도 저렇게 분열되고 하는 것도 평소 해병대를 되게 참 그 로망을 갖고 존경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고개가 예. 갸우뚱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소위 그 최희병 사망 사건, 순직 사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경찰에서도 이제 왜 이런지 수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공수처는 외압이니 이거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불송치 됐다는 건 혐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찰이 그 이제 예. 심의위원회니까 예. 열어서 이때 그런 결정을 내렸죠. 예. 혐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외압 혐의가 없는데 무슨 죄가 되는데 빼라 마라 하면은 예. 뭐 외압이 되겠지만은 혐의가 없는 사람을 빼라고 한 것이 무슨 외압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사단장은 원래부터 혐의가 예. 없었으니 뭐 외압할 소지가 없었다는 건데 예. 근데 또 이제 반대 측에선 이게 일종의 답정 너였다.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는 쪽으로 미리 답이 정해졌으니까 경찰도 저런 결론을 낸 거 아니야. 그러니 더 특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그거는 측이 뭐 있단 말이에요. 뭐 특검 논리를 펴려면은 뭐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법조인이라면은 저도 그 이제 보도 자료를 봤는데 예. 우선 사단장이 지휘선상에 있지가 않아요. 그 수해 현장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그 소위 군령권은 지휘권은 누가 갖고 근데 있냐면은 육군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육군 사단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은 병력을 보냈을 뿐이지 예. 군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색 작전과 관련된 지휘권이 없어요. 우선 첫째 그렇고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결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지금도 그 박정원 대령이란 그 수사단장이 왜 그렇게까지 사실 거기에 수사권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군에서 일어난 그 군 사망 사망 사건은 사건은 일반 경찰이 예.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군에서 자꾸만 수사를 하니까 뭐 은폐한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은폐한다는 의혹이 있고 믿지 못하겠다. 예. 그래서 일반 경찰로 넘기자 해서 그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박정원 그 수사단장 박정원 대령도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뭐 누구를 성추하니 누가 혐의가 있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하려고 하다가 이게 상당히 실타래가 꼬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뭐 그 박정훈 대령의 캐릭터 자체를 예. 성격이라든가 인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JTBC 그런 단톡방 보도라든가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언론과 정당이 정원 유착이 된 것이다. 예. 그리고 제보 의혹이 있다. 제보 조작 의혹이 있다. 예.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박정훈 대령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진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갔다라고 자신이 있으면은 변호사부터 먼저 해임을 시켜라. 이렇게 공작을 하는 변호사들 왜 옆에 두고 있냐? 그럼 당신의 순수성이라든가 당신의 주장의 정당성이 다 훼손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해임했다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 피고인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정통으로 법정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루트로 하는 것 같은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또 정치권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게 박정훈 대령의 순수한 본인이 순수하다고 믿는다면 그거를 입증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그런 변호사는 내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제까지 뭐 변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